이번 시간에는 커먼 콜렉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콜렉터 단자가 입출력 같이 쓰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걸 AC 해석을 하게 되면 VCC가 그라운드로 가는 거니까 콜렉터 단자가 그라운드로 돼서 입력하고 출력하고 같은 단자로 사용하는 그러한 회로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에미터 단자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입력은 베이스 단자에서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베이스에서 들다 본 입력장 RI하고 그 다음에 콜렉터 출력 단자에서 트랜지스터를 들다 본 출력장 R0, 그 다음에 V0와 VS의 B, AV가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면 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는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가 주 앰플리파이어고, 지금처럼 커먼 콜렉터라든지 커먼 베이스는 앰플리파이어로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그냥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커먼 콜렉터를 다른 말로 해서 에미터 팔로우고요. 요거하고 같은 것이 커먼 드레인, 소스 팔로우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OPM 플러스 팔로우 회로는 볼테이지 팔로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버퍼 역할을 해요. 아날로그 버퍼를 사용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4장에 들다 보면은 4장의 커먼 소스 케이스에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얘기를 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버퍼와 같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AV는 거의 1에 가깝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VS가 들어가서 나오는 출력자나 V0가 나오는데 V0하고 VS의 B가 거의 1이다는 것은 들어가는 신호가 거의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어떤 정폭이라든지 감소 없이 그냥 들어오는 상태를 그냥 내보내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I는 매우 큽니다. 커서 인가되는 전압이 모두 다 트랜지스터에 걸리도록 만들어지는 거고, R0는 작아져서 출력이 나오는 것을 어떤 로드를 달았을 때 로드 쪽으로 전압이 다 넘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이 버퍼가 갖추어야 할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버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커먼 콜렉터 회로의 해석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해석을 하겠어요. 버퍼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DC 해석을 합니다. 자, DC 해석을 할 때는 이미 뭐 앞에서 5장에서 설명했지만 콜렉터 쪽에서는 오픈 서킷, 그 다음에 베이스 전압이 걸리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두겠어요. IB가 흘러 들어가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1 플러스 베타의 I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DC로 전압하면은 1 플러스 베타 IB에다가 R이라는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7V가 되고요. 그러면은 베이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걸리는 토탈 전압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전압을 R2로 나누게 되면은 I2 값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VCC에서 요 전압을 빼게 되면은 R1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 그걸 R1로 나누면은 R1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I1에 흐르는 전류에서 I2에 흐르는 전류를 뺀 것인데, 이것에 의해서 I1은 일로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토탈 전압 VCC에서 빼기를 0.7 더하기 1 플러스 베타 RE 곱하기 IB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R2에 흐르는 전류는 R2분의 0.7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RE 곱하기 I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IB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풀면은 IB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 IB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VC 값은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 VC는 토탈 전압에서 RE에 걸리는 전압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VCC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의 RE 곱하기 IB 이렇게 구해서 액티브 모드인지 확인도 해보고요.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양이 되는지 확인하고 VC를 구해서 얘가 VC 세츄레이션 전압보다 큰지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DC 해석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얼마,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 얼마, 이렇게 동작점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AC 파라미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GM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GM은 서멀 볼테이지 분의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알파이는 베타에서 GM을 나누어 주면 되고, R0는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분의 어리 볼테이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라미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했다고 보고 이제 세 번째 AC 해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C 해석을 들어가면 주어진 회로에 AC 등가 회로가 그려서 그 등가 회로를 회로 이론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AC 등가 회로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지스터 대신에 등가 모델을 여면 좋은데, 그렇게 여면 모양이 조금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냥 그라운드 라인에서 그라운드 라인을 그리고 단자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가 지금 현재 콜렉터 단자예요. 그렇죠? 콜렉터 단자고 입력이 베이스 단자고, 항상 입력은 왼쪽에 그리고요. 출력은 오른쪽에다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에미터 단자가 돼요. 그래서 단자 세 개를 일단 그려 놓고 이 단자에 갖는 트랜지스터의 모델을 여기다 그려요. 그러면 알파이가 어디 있냐면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알파이라는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플러스고 에미터가 마이너스로 V파이라는 전압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GM-V파이라는 전류가 콜렉터 단자에서 에미터 단자로 흘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GM-V파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출력장 R0가 있는, 이것이 트랜지스터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저항을 그리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에미터 단자에서 그라운드로 저항 R2가 있어요. 에미터 단자에서 그라운드로 R2라는 저항이 있고, R2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 V0고, 요 두 단자에서 이렇게 들다 보면 저항값이 출력장 R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1이 어디 있냐면은 베이스에서 콜렉터에 그라운드 사이에 R1이라는 저항이 있고, 베이스에서 그라운드로 R2라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CC는 숏 서킷가 될 거고, RS와 VS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는 그러한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단자와 그라운드 단자 사이에서 들다 본 것이 입력장 RI가 되는 겁니다.